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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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빈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가 더 크고 싶은 지원자 김혜빈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생 모델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이 기본 키도 있지만 여기서 사슴처럼 목을 더 펴고 그리고 팔자 다리를 오므리고 하면 키가 한 3cm 정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랭귀지 매니저로서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언어학적 지식을 쌓고 또 시장을 공략해보는 경험을 쌓으면서 저의 직무의 역량 그리고 마음과 생각, 행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입사한 이후에도 선배님들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저의 직무 역량의 키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혜빈 씨 그 영상에서 보니까 연기도 좀 잘 하시고 키도 크고 외모도 좀 수려한 편이라서 좀 다른 부분에 엔터테인먼트 분야나 이런 데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과거에 관심이 있었나요?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하시면 뭐 뭐 연예계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미디어 쪽에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분야에 좀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노래나 춤은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또 방송에 나가는 것도 조금 떨기도 많이 해서 그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혜빈 씨는 그 셀프 영상에서 봤을 때 하얀색 자켓을 입은 의상을 처음에 봤었는데 그 옷을 입은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베이직한 수트인데 보통은 블랙 앤 화이트만 입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화이트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해줘서 저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단정하게 잘 입은 것 같다라는 이제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면접에서는 그런 의상은 아니었지만 또 단정하게 잘 입고 오셨고요. 자기소개도 밝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좀 부끄러움이 없고 또 자기소개를 잘 준비한 것 같다. 그리고 잘 웃는 그런 표정,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게 되었고요. 제스처를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는데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스처를 좀 활발하게 많이 쓰면 외향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제스처는 의미 있는 제스처일 때 강조되고 의미가 어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에만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고 이야기 중에 계속 이제 손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산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빈 씨는 지금 현재 계정을 어떤 계정을 쓰고 있나요? 그 이메일 주되게 쓰는 계정은? 지메일도 쓰고 있고 네이버도 쓰고 있고 다음도 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메일을 다 받고 주되게 쓰는 건 어떤 거죠? 주로 쓰는 건 네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그걸 할 때 주변의 친구들은 대체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네이버를 쓰고 있고 또 지메일을 주된 메일로 쓰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지메일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80% 정도의 사람들은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 그 네이버의 어떤 80%의 고객들을 지메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이것은 뭐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홍보나 마케팅적인 어떤 관점에서 한 10초 정도 생각하신 다음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네. 뭐 제가 원하는 건 되게 확실한 답을 말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어떤 즉흥적인 어떤 생각을 평가하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단기간에 고객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지메일에 가입을 할 때 이 친구를 만약에 추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연결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좀 추가로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메일은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나 더 계정을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이 지메일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깐다거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 계정과 지메일을 만약에 연동시킨다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나름의
보상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제시한 무료 용량을 주는 거는 계속 나의 그 용량을 올려간다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용적 측면에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메일의 계정 개수를 조금 본인의 경우에는 제한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게 결론적으로 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원래 지메일이 갖고 있는 기능을 향상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확 끌어올리려면 일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메일 계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의도 중에 한 이유는 일단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요즘에 뭐 또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을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의 접근 방식이 썩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어떤 시간 내에서 비교적 회사의 어떤 뭐 구글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구글 드라이브를 뭐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겠다 정도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좀 측면이었고, 하지만 좀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현지화시킨 경험 중에서 그 본인이 했던 경험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서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모집해서 100명이 넘는 지원자를 이제 모집을 한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그때 어떤 멘트나 포스터에 반응을 할지 본인이 알고 또 어느 시기에 게시판에 올려야 될지 그런 걸 알고 연구하고 이제 진행했다고 썼는데, 기획한 어떤 의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처음에 근데 이걸 왜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집을? 그건 제가 동사모라는 단체에서 이제 대학생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이 동사모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지원자들을 뽑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거를 모집을 어떻게 한 거죠? 일단은 홍보를 할 때는 저는 좀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홍보물을 올리는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당시가 동사모가 스스로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전국적으로 이 한번 김연아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경쟁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동사모에서 자원봉사자를 뽑는다고 게시물을 올린 시기가 딱 그 개인들이 다 탈락한 다음에 조금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강대 학생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좀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에서 몇 월 달까지 그거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시기를 조절을 한 건가요? 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뽑았던 건 개인 단위로 뽑는 거고요. 제가 했던 건 단체 단위로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모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 그룹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신청을 해서 해당 TO를 받았고, 그리고 이 TO를 동사모에서 자율적으로 채우면 되는 구조였어서 이 단체 자원봉사자는 모집 시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멘트나 포스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포스터는 원래 김연아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계속 했던 그러니까 계속 퍼져 있었던 포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포스터를 그대로 활용하진 않고 왼쪽에 나름대로 동사모의 모델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을?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배치를 모델을? 하고 기존 포스터랑 좀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멘트는요? 홍보 멘트는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때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불안감을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강대 친구들 중에 또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도 지금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 1, 2학년을 주로 많이 모집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었어요. 다른 대외 활동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너 이런 걸 1학년 때부터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홍보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럼 대표 뭐 어떤 제목이나 확 귀에 꽂히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어떤 멘트를 했을 때 그런 동기를 요구를 그렇게 일으키는지 알고서 난 그렇게 실행했다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건지 뭐 핵심 문장이나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썼기 때문에 키워드나 슬로건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이 멘트만 봐도 사실 사람들이 눈이 좀 확 가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서류나 어떤 영상이나 뭐 면접을 보는 내내 언어학적인 어떤 언어적 역량은 다 표현이 되었지만 그 외에 그 주요 직무 역량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그런 기획력이나 마케팅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환경적으로 때와 시기가 잘 맞았다. 특별한 노력 없이 어떤 관심 있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났던 계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직무적인 역량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에 보니까 네.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제 했고 도대체 뭐 어떤 자료를 봤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본인만의 판단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구글이 유튜브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체제 같이 모바일에서는 또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구글 자신도 스스로 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또 제가 지원하는 곳이 구글 본사가 아니라 구글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확실히 네이버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 밀리고 있다, 네이버만큼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정체되어 있다. 이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판단하신 거, 보고 어떤 분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신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일단은 지원 동기가 자기소개서 첫 항목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항목에 놨겠죠. 그리고 구글 같은 회사는 워낙 인기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기여할 바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주관에 의한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관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는 제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 많이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7살짜리 만약 조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7살짜리 조카에게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3문장 이내로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뢰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너가 나에게 신뢰가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너한테 5분 동안 기다리면 사탕 줄게 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5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너한테 사탕을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신뢰가 없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전공적인 어떤 역량, 언어적인 어떤 표현은 그 또래나 상대방을 이해해서 풀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측정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비교적 또 짧은 시간 내에 순발력 있게 좀 이야기를 했지만 다소 약간 표현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더 쉽게 우리가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순발력 있게 잘 대처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면접을 거치면서 이제 랭귀지 매니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수치라던가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면접에선 조금 질문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또 언어학 그리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배려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네, 랭귀지 매니저의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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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김혜빈 씨와 네.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좀 너무나 뚜렷한 친구라서 점수가 참 고민됐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1분 영상에서 봤듯이 좀 밝고 그런 좀 에너지가 넘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직무 역량이잖아요. 근데 직무 역량 부분에서는 너무 아쉬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동기나 자기소개서 보면서 이런 거 압박해보자, 확인해보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혀 못하고 이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C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C 플러스. 후하시네요. 네, 후한 거는 플러스가. 네, 아. 네. 이 말은 네, 더 안 좋은 등급을 그런 게 주신다는 아니라 건가요? 저는 이게 플러스가 후하다고 플러스를. 말씀드렸고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뭐 잘 면밀히 잘 살펴봤었는데 저는 좀 헷갈렸어요. 약간 B를 줘야 될까, C를 줘야 될까 좀 헷갈렸었는데 좀 B 마이너스를 오랜만에 좀 합격을 좀 주고 싶고요. 뭐 약간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좀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나름대로 좀 창의적이거나 뭔가 어떤 두뇌 회전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네, B 마이너스 정도 수준을 좀 주고 싶습니다. 이건 좀 약간 개인차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서 사실은 제가 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뭐 떨어질 수 있는 건이 되겠지만 저는 좀 합격권인 B 마이너스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왜 한숨을 쉬세요? 굉장히 다른가 봐요. 저도 C 플러스예요. 네, 왜냐면 마지막에 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또 반성을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 역량을 못했으면 저는 이거 외에도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못했지만 이런 역량이 있어서 뽑아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B 마이너스라도 B라도 해서 어떻게 합격이 됐을 텐데 본인이 못한 것도 반성하고 나가는 자리가 됐고 또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했던 과정에서도 네, 역량이 좀 확인이 안 돼서 아쉽게도 저도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혜빈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작게 모의 면접을 볼 때는 아무래도 서로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성이나 그냥 그런 수준에서 좀 그쳤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직무에 대해서 저보다 너무 잘 아시고 또 이것저것 질문해 주시니까 그런 점을 연습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 혜빈 씨 지금 저희가 모의 면접 봤잖아요. 네. 가장 곤란했던 그런 질문,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김세준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조금 자기 생각과 주관으로 시장을 판단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 반박할 것도 사실 딱히 떠오르지가 않고 그렇게 했었다는 걸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참 피하기도 어렵고 난감했었습니다. 네. 왜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만 던지는 걸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랬었을 거예요.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지적은 할 수가 있을 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뭐 더 나오면서 이거 면접관을 약간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잘했는데 대신 신입 면접은 그래도 적극성은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그렇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을 부분인데 그게 안 나오고 인정만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혜빈 씨 했던 답변 중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래도 오늘 학생회장님이 가장 좋은 네. 점수를 주셨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답변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잘한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랜만에 좀 자기소개를 잘하는 어떤 지원자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뭔가 자기소개가 좀 참신하기도 하고 잘 직무와 연결돼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인상 깊었던 자기소개를 했던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주 깔끔하게 자기소개를 잘했다라고 좀 느껴졌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좀 질문들이 좀 약간 뭐 지메일 관련된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질문들인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비교적 순탄하게 좀 원만하게 그래도 조금은 말하려고 노력한 것이 좀 저한테는 좋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되게 짧게 주시더라고요. 10초 만에 생각해서 내라 막 원래는 이랬는데 3초 주려고 하다 10초 드린 겁니다. 네, 그랬는데 뭐 네. 어쨌든 자연스럽게 잘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했던 모습은 저도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혜빈 씨 그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궁금했던 거 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모의 면접을 할 음. 때 아무래도 좀 마케팅 쪽에 많이 지문이 치우쳤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마케팅 실무 또 현지화 경험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 이런 부분인데 그쪽으로 질문이 계속 가니까 좀 제가 더 PR하고 싶은 이 언어학적인 부분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면접을 어떻게 제가 좀 계속 제 단점에 대한 질문만 나올 때 좀 제가 강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거와 별도로 혜빈 씨가 마케팅이나 어떤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는 혜빈 씨의 어떤 언어 능력을 뭐 의구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모습들,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 주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외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더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대하는 게 지금 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싶다라든지 처음에 소개 이렇게 하셨잖아요. 키 크고 싶다. 네네. 근데 키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강점은 저는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압박을 받아도 웃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언어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분하고 다 좋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 핵심 역량이 안 보였던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언어학이라는 어떤 그 자체는 강점으로 보이기 좀 애매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뽑을 때 그냥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뭐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쪽 지원자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이고 나머진 그 기초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뭔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책임감, 리더십 아니면 마케팅 요 정도의 어떤 역량들을 좀 더 이제 회사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럼 우리 두 분 선생님, 우리 혜빈 씨 취업 성공할 수 있게 간단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저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로 탐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어학을 전공해서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언어학을 우대하는 것만 쓰기에도 너무 제한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좀 더 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전공에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진로 선택할 때 공학 관련된 전공은 되게 또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기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또 전기과 관련된 분야만 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력에 있는지, 리더십에 있는지, 혹은 아니면 팀워크에 있는지 이런 역량들, 근원적으로 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어느 정도는 진로 탐색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 탐색이 되어야지만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공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가까운 일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특히 인문학 전공한 분들이 제일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기업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인문학이라는 전공을 찾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런데 이제 혜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이번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 쌓기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딘가는 취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그 이쪽 전공자를 많이 뽑는 곳이 그래도 공기업이나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좁은 문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특이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지원을 하되 이건 이제 자소서를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많이 뽑는 것 공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본인의 뭐 희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공기업은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혜빈 씨 좀 조급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조언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기업에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